네, 오늘은 28과의 110페이지, 110페이지의 28과입니다. 챕터 28에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논리, 말 그대로 연역적 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역적 논리가 많아요. 물론 귀납적이라고 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많겠지만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연역적 논리가 거의 대부분의 그걸 차지해요. 그 사고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이제 보면 이솝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 있죠. 보면 왜 그 사자가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자가 동물들한테 자기 아프니까 병문안 오라고 했는데 이제 병문안 오는 동물들 전부 다 잡아먹고 나서 그 나중에 여우 차례가 됐을 때 그 왜 이제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는 거 보고 아 다 잡아먹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연역적이라는 거예요. 아, 딱 현상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원래 보통 생각하는 방법은 제가 보통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요. 여기선 한번 좀 같이 연습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서부터 이게 딱 세 가지씩이어서 어렵지도 않지만 아주 딱 단번에 풀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생각 방법,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방법. 자,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 읽어보면은요. A, B, C랑 짝지어줘야 될 게 취미가 검도,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돌려서 말해놨어요. 자, A는요, 지금 뭐랍니까? 책이랑 운동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책도 싫고 운동도 싫대요. 이게 그러면 뭐냐? 독서하고요. 검도도 운동이니까. 자, 독서하고요. 검도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건 키워드로 하라는 얘기죠.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C는 고양이 좋아한대요. 자, 이러고 나서요. 거기 지금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얘는 책이 싫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 작성을 어떻게 했냐면 얘도 우리가 독서가 아니란 이야기죠. 자, 한번 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순서를 어느 것부터 작성했는지가 이제 좀 너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ABC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 여기에 A, B, C 있고 그 다음에 검도랑 그 다음에 독서랑 그 다음에 요리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 A는요 검도랑 독서를 싫어한다니까 요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B는 어떻냐?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여기 강아지가 취미는 아니잖아요. 네, 책이 싫다고 했습니다. 독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봐봐요. A의 입장에서는 검도랑 독서를 싫어하니까 요리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번엔 취미의 입장에서 볼게요. 독서의 입장에서 독서인 나를 좋아해 주는 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래요. 그럼 남는 게 C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C는요, 독서를 좋아한다 했으니까 검도하고 요리 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검도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A 입장에서 먼저 여기 제일 쉽게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서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요. 자, 검도의 입장을 지금 해보니까는
검도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게 B밖에 없겠네요. 둘 다 A, C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B는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세 페이지를 읽어보죠. 페이지인데 설명하는 거는 여전히 여기 지금 11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110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지금 110페이지인데 지금 가나다라 네 사람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서 한 가지 좋아한다. 자, 여기서 자, 요약부터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예제죠, 예제. 자, 예제 1번. 여기서 뭡니까? 노랑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첫 번째 거. 자, 노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의 친구다라고 했으니까 나의 친구니까 일단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친구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라는 어떻다 노랑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요게 이제 여기서 요 판단이 이렇게 서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건요. 가는 다가 좋아하는 빨간색을 싫어한다. 이 말 뜻은 중요한 게 다가 뭐냐?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가 빨간색을 좋아한다. 네. 자, 가는 뭐예요? 네, 초록색 좋아한다 되어 있죠. 자, 초록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표 작성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엔 좀 네 사람이니까 이거는 4 곱하기 4가 아니라 5 곱하기 5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요. 왜냐면 각자들의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위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노트에다 하실 거니까 대충 그려도 돼요. 자, 여기가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빨간색은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A, B, C, D가 아닌데 다시 쓸게요.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네. 가나 다라로 쓰겠습니다. 자, 가나 다라.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 빨간색 좋아하는 애가 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가 여기에 있으면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애들 중에서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 좋아하는 애가 라의 친구가 라가 노랑은 아니래요. 그러면 라가 노랑은 아니라는 거에 일단 표시를 해주라는 거다. 그 다음에 다가 빨간색 좋아했고 가가 뭐예요?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는 초록색 말고 노란색과 파란색에는 관심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이미 빨간색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역시 다른 색깔에 관심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까지 살짝 살펴보시면은요, 제일 처음 했던 게 딱히 여기는 정해진 순서가 아니네요. 가랑, 그 다음에 다랑, 두 번째 가랑 다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 세 번째 거. 그리고 자 이제 일단 뭐냐,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게 뭡니까? 노란색에서 출발해 보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노란색의 입장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그죠? 나밖에 없네요. 그죠? 나머지 애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노란색 말고 다른 색깔에 관심이 없을 거고, 그래서 순서가 여기가 이번에는요. 예,
이게 5번의 풀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1로 오면 되죠. 6번으로 오면 되겠네요. 파란색인 자신을 좋아해주는 건 라밖에 없을 겁니다. 초록색은 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굳이 7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이 동그라미 여기 있으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답을 쓸 때는 이제 뭡니까? 네. 자, 가는 초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노, 그 다음에 가는 빨. 이게 뭐 지금 주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라는 사랑.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비유법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할 건데 자, 111페이지에요. 111페이지는 이게 지금 단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수학에서 많이 쓰거든요. 비유법.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귀가 이제 돌아갈 귀자예요. 귀가 할 때 할 때. 귀. 돌려서 유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 요걸 가지고서 이제 봅니까? 그 변호사들이나 형사들이 이런 얘기 하죠. 왜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한자를 좀 할 줄 아시니까 요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단어 있죠. 요거 한자 중에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네, 1구 2연으로 한 입으로 두 말하게 되는 앞뒷말이랑 뒤뒷말이 다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네이티브 잉글리시의 네이티브 스피커다 라고 소개를 해놓고 나중에 난 내 영어 실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뒤쪽의 말이랑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찾아내는 걸 비유법이라고 일단 할게요. 자, 거기도 지금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 파트. 여기에서는 생각 파트의 그 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생각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볼게요. 자, 그 4명 중에 1명만 참말을 했다. 네, 1명만 진실을 말했다. 그러면 유리창 깬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요 문제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판단해야 되느냐? 이거를 주의해야 줘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보세요. 거짓말한 사람이 보세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뭡니까? 라이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거짓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아무나. 거짓말을 아예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거짓말이든 변명으로 인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보통 다들 한두 번씩은 하고 산다는 거죠. 진실만을 말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이제 너무 많이 쓰는 사람에 한해가지고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걔가 범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제 읽어보세요. 한 명만 진실을 말했대잖아.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범인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거짓말한 사람이 따로 있고 범인이 따로 있다. 물론 거짓말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참말을 한 사람이 범인인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거짓말한 사람 따로 범인 따로 이거를 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참말 거짓말을 가지고서 했었을 때 앞에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줘요. 만약에 기준을 갖다가 기준 문장이 있거든요. 누가 했던 말. 자, 기준 문장을 갖다가 만약에 참말이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 문장이 참말이었을 때 이제 뭡니까? 요거랑 이제 뭡니까?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문장이죠.
얘가 한 말이랑 그 뭐죠? 기존에 처음에 참말이라고 정해줬던 그 문장이랑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칠 때 여기를 거짓말로 일단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말 알죠, 이거? 가정한다 그러죠. 나중에 영어 단어로 배웠을 때 보통 요런 단어로 배우기가 쉬운이라고 하는데, 뭐뭐로 간주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참말 거짓말을 가려내고요. 이 참말 거짓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을 통해 가지고 뭐냐,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자 이 얘기예요. 자, 요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첫 번째 거 한번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상희가 뭐야? 희수가 유리치 않겠다 그러니까 상희는요. 상희의 말은 희수가 뭐예요? 희수가 범인이란 이야기죠. 희수가 뭐 유리치 않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희수는요. 민정이가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정이가 범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민정이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정이는요. 상희가 깼다. 상희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후는요.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다들 범인들이 하는 말 같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실과 거짓을 한번 가려볼게요. 잘 봐요. 얘를 진실로 한번 해볼게요. 자, 희수가 만약에 범인이라는 상희의 말이 진실이라고 치자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이 문제 안에서는요. 조건이 근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문제 안에서는 범인만 한 명인 게 아니라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도 한 명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범인도 한 명인 거예요. 자, 희수가 범인이라는 게 이게 만약 잘 들으세요. 잘 봐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요. 일단 상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상희 말에 의하면요. 이게 상희 말이 진실이면 희수가 범인 맞잖아요. 자, 요걸 기준으로 가지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상희의 말이 진실이고 그러면 나머지의 말이 거짓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문장을 되게 잘 해줘야 돼요.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들은 싹 다 거짓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들이 거짓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잘 봐봐요. 상희가 지금 진실 말하고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정이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얘가 거짓말이 되니까 민정이가 뭐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 그랬는데 벌써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두 명이 돼버린 셈이네요. 그죠? 사실 그래서 상희도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말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논리가 맞지 않는, 아니, 서로 간의 논리라기보다도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상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요. 민정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돼야 되니까 민정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 된 겁니다. 상의가 만약에 참이라면은 민정이도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정이가 거짓이라면 말이 거짓이니까 민정이가 참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상희가 범인이에요 란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상희의 말하고 부딪히지는 않아요. 그죠? 상희의 말이랑 부딪히진 않아요. 왜? 희수가 범인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상희가 범인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되면 상희가 범인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죠? 얘랑 이제 부딪히지는 않아. 그냥
따라올 수 있는 논리예요. 근데 윤호도 지금 볼까요?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자, 그럼 봐봐. 얘가 그러면 얘도 거짓이 돼야 되니까 이때 그러면 여기서의 현실은요? 윤호도 뭐예요? 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상희 말이랑 또 부딪히죠. 자, 지금 상희의 말을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랑 부딪혀가지고 뭡니까? 여기 주어진 진실하고 맞지 않는 케이스가 벌써 지금 2명이나 나와버렸죠. 이 말인즉슨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요. 이제 한번 좀 이거 지우고 할까요? 그 말인즉슨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상희는 진실이 될 그러니까 상희의 말은 참이 될 수가 없다. false,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상희의 말은 뭐다? 거짓이다. false다. 자, 그럼 상희의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상희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희수는 뭐예요? 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랑 같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의 말이 아까 사실이라고 쳤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랑 맞지가 않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말이 거짓이라고 했었을 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희수는 지금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일단 기정사실이 됐어요. 상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의 뭡니까? 거짓말과 맞지 않으니까 희수는 범인이 아니에요. 일단은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희수를 이번엔 진실이라고 해볼까요? 자, 민정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해보죠. 이걸 참이라고 true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true다. 그럼 민정이가 그럼 결국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민정이가 false, 거짓말하고 있다면 어쨌든 희수 말이 사실이면 민정이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사실 얘가 하지 않아도 민정이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얘만 사실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봐봐요. 얘가 false가 되면요. 상희가 범인이에요 란 말이 거짓말이니까 역시서 뭐예요? 여기 말에 의하면 상희도 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상희도 범인이 되면 안 되겠죠. 민정 말이 거짓말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볼까요? 자, 나는 범인이 아니에요. 얘도 그럼 결국은 false잖아. 얘가 true니까요. 그럼 결국 윤후가 누가 되는 겁니까? 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민정의 거짓말 때 뒤에 말이랑 뭡니까? 부딪히지는 않죠. 희수는 범인 아니고요. 상희도 범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민정이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희수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나는 범인이 아니란 말이 거짓이 되는 이럴 땐 이제 일단 희수가 만약에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한 가지 보자. 희수가 만약에 true라면은요. 희수가 true면요. 윤후가 범인이 되는 셈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능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요. 희수도 거짓말하고 이번엔 희수까지 거짓말하고 민정이를 사실로 한번 놔볼까요? 희수까지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면은 희수를 거짓말이라고 했었을 때도 뭐냐? 범인은 아니지만 거짓말하고 있다면 민정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뭐야? 민정이 말이 참이 돼야 되는 거죠. 희수 말이 거짓이라면 민정이 말이 참이 돼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민정이 말이 참이 돼야 되니까 상희가 범인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결국 민정이 말대로 상희가 범인이 되겠네요. 자, 상희가 범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얘 좀 봐봐. 얘도 지금 얘가
민정이가 true이기 때문에 윤호가 false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범인이 아니란 말이 false니까 결국 여기서 다시 뭐예요? 윤호가 다시 범인이 돼버려요. 아이고 뭐야. 그러면 범인이 둘이나 나타나게 되네요. 제가 왜 귀류법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꾸 말은 맞지만 뭡니까?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 있잖아. 상희가 범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윤호가 다시 또 범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또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그러면 민정이가 true가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자, 민정이도 false라고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미 벌써 부딪히죠. 그렇죠? 왜 그랬냐면 희수는 민정이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민정이가 참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정이 말을 다시 false를 해보면 이미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논리가요. 서로 안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희수가 참말을 하고 있고요. 윤호가 범인이라고 하는 이 답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희수가 참말하고 있고 유리창 범인은 윤후이다.